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뜨거운 경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거인의 최신 기술 개발과 시장 전략을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기술 전쟁의 현장이라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뭔지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최신 HBM 기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12단 HBM3E 그리고 차세대 HBM4, 이걸 둘러싼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까지 파악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술 발표, 이걸 넘어서서 각 회사의 전략적인 어떤 노림수라든지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 이런 것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HBM 시장은 그야말로 기술 리더십 확보, 그리고 핵심 고객사, 특히 그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거의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AI 가속기 성능을 정말 결정짓는 핵심 부품이니까요. HBM에서 기술 우위를 가져가면 그게 곧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제공된 정보들을 통해서 이 치열한 경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SK하이닉스 소식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4년 9월이었죠. 세계 최초로 12단 HBM3E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요. 주목해야 할 기술적인 성취는 뭐냐면 디램 칩을 12개나 이렇게 수직으로 쌓았는데도 제품의 전체 두께는 기존 8단 제품하고 똑같이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아니 칩을 4개나 더 쌓았는데 두께가 그대로라니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거죠. 개별 디램칩 자체를 이전보다 한 40% 정도 더 얇게 가공하는 그런 초정밀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이렇게 얇아진 칩들을 안정적으로 쌓아 올리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패키징 기술,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 줄여서 TSV라고 하죠. 이 TSV 기술의 완성도를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SV라는 게 칩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 칩을 전극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칩이 얇아질수록 더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 거죠. 12개의 얇은 칩을 그렇게 높이 쌓는다면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라던가 특히 작동할 때 발생하는 그 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관건일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어떤 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생기게 되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칩을 더 높이 쌓을수록 무게중심도 불안정해지고 또 각 층에서 나오는 열이 빠져나갈 경로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열 방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칩이 이렇게 미세하게 휘는 현상, 월피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더 심해질 수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dvanced MRMUF, 그러니까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독자적인 패키징 공정 기술을 핵심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 MRMUF, 이게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핵심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MRMUF는 그 칩하고 칩 사이에 미세한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액체 형태의 보호제로 채워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뼈대 사이에 시멘트를 채워서 건물을 좀 견고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SK하이닉스의 이 어드밴스드 MRMUF는 이 보호제의 소재나 공정을 더 개선해서 칩 쌓을 때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내보내는 성능을 이전 세대 HBM3보다 한 10% 이상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 칩이 휘는 현상도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제품의 물리적 안정성 그리고 전기적 신뢰성, 이걸 동시에 확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속도 역시 지금 양산되는 제품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초당 9.6 기가비트 GBPS를 달성했고요. 이게 1초에 약 1.2 테라바이트 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용량, 안정성, 속도,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전부 다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의미군요. SK하이닉스가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 개발한 이후에 1세대 HBM1부터 지금 5세대 HBM3E 12단 제품까지 HBM의 모든 세대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또 양산까지 성공시킨 유일한 기업이다.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바로 그 최초 그리고 유일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홍보 문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하고 양산 노하우를 대변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8단 HBM3E를 업계 최초로 가장 큰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6개월 만에 더 어려운 기술인 12단 지풍 양산까지 성공했다는 점이죠. 이건 경쟁사들한테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기술 격차를 더 벌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굳히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HBM3 시장에서 거의 독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절대 강자 삼성전자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12단 HBM3 제품이 드디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품 개발 발표하고 나서 거의 1년 6개월 만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AMD나 브로드컴 같은 다른 대형 고객사들한테는 HBM3나 HBM3 일부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HBM 시장의 큰 손이면서 또 가장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엔비디아, 이 문턱을 넘는 데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제품의 발열 문제였습니다. 발열 문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단순히 온도가 좀 높다 이런 수준을 넘어선 문제였던 건가요? 그리고 삼성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HBM이라는 게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고집적 구조잖아요. 그래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제품 수명이 단축되거나 시스템 오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처럼 정말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아주 미세한 발열 차이도 전체 시스템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엔비디아는 이 부분에서 정말 타협이 없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도나 업계 분석을 좀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초기에 HBM3E 생산했었던 1A D램, 그러니까 10나노급 4세대 D램으로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발열 기준을 안정적으로 맞추기가 좀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삼성이 그냥 기존 설계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작년 5월에 반도체 DS 부문 수장으로 전격 부임한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엔비디아 경영진하고 소통한 후에 HBM3E에 사용되는 핵심 1A D램의 구조 자체를 아예 전면 재설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D램 자체를 재설계했다고요? 그건 거의 제품을 새로 만드는 수준의 노력 아닌가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정을 미세하게 튜닝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고요. 말 그대로 기술적 승부수를 던진 셈이죠. 기존 설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이 결정이 결국 발열 문제를 해결하고 엔비디아 기준을 통과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다, 이걸 넘어서 HBM 시장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삼성의 어떤 절박함,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영진의 그런 과감한 결단하고 또 엔지니어들의 정말 피나는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거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을 HBM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공급처를 이렇게 다변화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라는 강력한 파트너 외에 삼성전자, 그리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HBM3E 공급사로 확보하게 되면서 첫째로는 안정적인 물량 수급이 가능해지죠. AI 칩 수요가 폭증하는 데 대응하려면 충분한 HBM 확보가 필수적이거든요. 둘째로는 공급사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가격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요.
셋째로는 특정 공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기술적 문제 해결과 엔비디아의 공급망 다변화, 이 전력적 필요가 시기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미 상당 기간 공급을 해온 상황에서 삼성은 이제 세 번째 공급사로 진입하는 거라서 초기 공급 물량이나 점유율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이번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는 당장의 물량 확보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HBM 기술력, 특히 엔비디아 공급 지원 때문에 제기됐던 여러 논란이나 시장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라는 그 자존심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통과가 최종 양산 승인 바로 직전 단계인 내부적인 웨이퍼 수율 테스트, WAT 통과에 가깝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로 치면 최종 합격 발표가 아니라 1단계 서류 전형 통과, 모의고사 성적 우수 이 정도로 비유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공급을 위한 가장 큰 허들 중 하나를 넘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이건 앞으로 HBM 시장의 경쟁 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HBM3 시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벌써 시장의 관심은 다음 세대 기술인 HBM4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HBM4는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6년에는 출시될 거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플랫폼에 탑재될 핵심 메모리로 알려져 있죠. 이 HBM 소호 경쟁은 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HBM4 경쟁은 HBM3 이원은 또 다른 차원의 기술 전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장 큰 변화,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엔비디아가 HBM4에 대해서 기존의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죠. 제덱에서 정한 표준 규격, 그러니까 초당 8기가 bps 이걸 훨씬 뛰어넘는 초당 10기가 bps 이상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I 모델의 크기나 복잡성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AI 칩의 성능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죠. 10GBps 이상이면 지금 HBM3 최고 속도가 9.6GBps인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잖아요. 와, 정말 엄청난 기술적 허들인데 이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각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먼저 SK 하이닉스는 이미 자사의 HBM4 시제품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10GBps 속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HBM4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랑 협의를 통해서 양산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정보에 따르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HBM3E 개발과 양산에 사용했던 1B D램, 즉 10나노급 5세대 D램 공정을 기반으로 HBM4를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기존에 검증된 D램 기술의 안정성이나 높은 수율,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패키징 기술 개선 등을 통해서 속도 향상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4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한 세대 더 진보된 1C D램, 그러니까 10나노급 6세대 D램을 HBM4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미세한 공정의 D램을 쓰면 이론적으로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셀을 넣거나 아니면 전력 효율을 높이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HBM 구조에서 가장 아래층에 있으면서 데이터 채널 제어 같은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집 다이 혹은 베이스 다이라고 하죠. 이 생산에도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현재 경쟁사들이 주로 대만 TSMC의 12나노급 파운드리 공정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앞선 기술입니다. 4나노 공정은 12나노보다 훨씬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어서 로직 다이의 성능을 높이거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죠. 와, D램 세대도 한 단계 앞서고 로직 다이 생산 공정까지 훨씬 미세한 최첨단 공정을 쓴다면 단순히 속도 경쟁을 넘어서 전력 효율이라든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삼성의 HBM4 경쟁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앞선 D램 기술하고 4나노 로직 공정을 결합해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10Gbps를 넘어서는 11Gbps 수준의 속도를 이미 구현했다고 하고요. 성능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 샘플을 곧 엔비디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HBM4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마일스톤 중 하나인 PBR, 제품 유효성 검토 단계를 완료하면서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PBR이라는 게 설계된 제품이 실제 생산 라인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최종 점검하는 단계라서 거의 양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6월 말에요. 차세대 HBM4에 기반이 될 6세대 D램, DC의 양산 준비 완료를 의미하는 내부 승인, PRA를 받은 것이 HBM4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동력이 된 걸로 풀이됩니다. 이야,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기술 경쟁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HBM3E에서 기술력하고 또 발빠른 양산 능력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오랜 노력 끝에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통과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동시에 차세대 HBM2에서는 더 앞선 D램과 로직 공정 기술을 무기로 경쟁 구도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포함한 이 세 개의 메모리 반도체 거인들이 엔비디아라는 그 거대한 고객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메모리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기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에서 1위에 오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건 HBM이 이제 단순히 틈새 시장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핵심적인 제품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HBM3E 공급망 내에서 얼마나 빠르고 또 의미 있는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차세대 HBM4 경쟁에서는 삼성이 내세우는 그 기술적 우위가 실제 양산이나 성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또 SK하이닉스는 어떤 혁신으로 방어에 나설지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만약에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향 HBM 공급을 늘리기 시작한다면 시장 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격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치열한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각 기업의 수익성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큽니다.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의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AI 칩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치열한 경쟁이 AI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AI 시대에 정말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HBM 시장의 최신 동향,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불꽃 튀는 경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초 12단 HBM3E 양산이라는 쾌거부터 오랜 인고 끝에 엔비디아의 높은 벽을 넘은 삼성전자의 집념, 그리고 이미 불붙기 시작한 차세대 HBM4 기술 패권을 둘러싼 양사의 치밀한 전략까지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술 전쟁의 최전선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HBM 기술 경쟁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자존심 대결이나 시장 점유율 싸움,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메모리가 차세대 AI 칩의 성능을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이들 기업이 어떤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또 시장 구도를 재편해 나갈지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쟁의 결과가 결국 우리 모두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 AI 기술의 진화 속도와 모습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이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HBM 기술 경쟁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발표될 각 기업의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시장의 반응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 흥미진진한 기술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